안녕하세요. 네, 새로 차트 연구소입니다.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은 아시죠? 오전만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보시고, 오후에는 조금, 이제 심지어 제가 이제 관망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금요일날 오후장이 얼마나 먹기 힘든 장인지, 대략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을 먼저 일단 한번, 이거 좀 맞추고, 일단 오늘, 나스닥을 먼저 한번 보면요. 해외 차트. 뭐 그냥 그래요. 예. 그냥 음봉 도지가 나왔는데, 그죠? 음봉 도지가 나왔는데 뭐 큰 의미는 없죠. 예. 왜냐면 이제 신고가 들어가니까 여기 제가 이제 늘 얘기했던 굳이 의미를 두자면 여기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굳이 의미를 두자면 이제 정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한동안 이제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 얘기죠. 못 넣고 그러고 있다. 뭐 크게 의미를 두자면 겨우 이거잖아 의미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여기를 넘어야, 넘든 안 넘든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야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되게 힘들게 올라가듯이 돌파를 했는데, 막상 돌파를 하고 나니까 뭐 거침없죠? 근데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하나, 둘, 셋, 세 개 나왔으니까 이제 음봉 하나 나올만 하죠. 근데 이게 조금 모양새가 사실은 안 좋았어요. 0.44 갭이죠. 이렇게 평단에서 슈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벗어난 상태에서 이 공중에서 갭에서 무너지는 거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갭에서 무너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크게 무너진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무너지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다가 심지어 조금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지처럼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도지가 됐는데, 근데 이제 뭐 월요일날 한번 보시면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20선 여기 이제 의미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는 이제 이 돌파선을 넘어섰을 때 이 22평선이 거기를 닫고 있죠. 닫고 있으면 이제 어디다 의미를 두냐면, 여기를 조정을 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깨도록 지지를 하느냐, 정확하게 지지를 하느냐, 지지하는 척 하면서 그 위에서 무서워서 못 쫓아오게 공중에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예 이드저도 아니고 그냥 20선을 이드저도 아니고 20선을 그냥 깨느냐. 예, 이렇게 됩니다. 깨면서 올라가냐, 정확하게 지지하고 올라가냐, 아예 공중에서 올라가냐, 아예 그냥 깨버리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깨는 것도 두 개로 나눠지겠죠. 20선을 깨서 마냥 내려가느냐, 아니면 그럼 이제 120선을 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선을 깨고 나서, 만약에 깨고 나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그 선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때는 120을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나스닥은 이제 그 정도 의미를 두시고 보는 겁니다. 뭐 크게 의미 없어요. 뭐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제 코리아, 요새 뭐 K푸드, 뭐 K팝 하듯이 이제 K 붙은 게 유행이라는데, 우리는 이제 K증권, 뭐 증권사 이름처럼 우리나라 주식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선물이나 뭐 이제 다른 옵션 뭐 이런 거, 다른 의미로 인버스나 레버리지나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은, ETF, ETN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겠죠.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되니까. 저는 그게 귀찮아서 얘기했죠. 저는 아마 저것도 못 들고 한다고. 이 종목인데도 스윙도 못 한다고. 성격이. 그러니 제가 뭐를 하겠습니까? 일단 코스닥을 보시면, 우리 코스피도 이제 120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돌파를 했죠. 여기서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깨면 조금 위험하다. 120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올라가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네. 지금 너무 쉽게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이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평소보다 좀 쉽게 올라간 개념이 있습니다. 20이랑 120이 있을 때, 이게 아랫게 120, 위에 게 이제 20이에요. 위에 선이.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해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내려가지를 않는다면, 이제 코스피가, 이거 코스닥 아니에요. 코스피입니다. 이제 대형주들이나 이제 뭐 탄탄한 애들, 큼직큼직한 애들이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원래 대놓고 그냥 올라갈 것이냐, 솔직하게 올라갈 것이냐는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마지막 한 네 번째나 보류였고, 첫 번째부터 따지면 돌파해서 힘들게 해서 올라가느냐, 두 번, 세 번, 네 번 도전해서 올라가느냐, 그죠? 아니면 슈팅으로 올라가느냐, 갭 이렇게 해서 이게 없이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이렇게 해서 깨는 척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22평선을 살짝 깨는 듯 하다가,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살짝 깨는 듯 하다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슈팅도 강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올라갈 거, 이렇게 올라가고, 우리는 이제 단타니까, 스윙이 아니니까. 또, 목표가가 여기 정도 올라갈 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털어버리면요.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데까지도 슈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꼬꼬라지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구라가 좀 나오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은근히 돌파하는 척 했다. 돌파하는, 갭에서 무너지는 척 했다가 도전하다 살짝 이평선을 살짝 깨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 이거를 기대했는데, 얘를 기대를 했는데, 그냥 허망하게 그냥 쑥 올라왔어요. 예, 허망하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떤,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122평선을 사람마다 지지하는 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세 번 정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세 번 하고도 물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 정도 이상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기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발돋움판, 그죠? 한 요쯤에서 한 요쯤 됩니다. 발돋움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좀 덜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큰 그림이 이제 나오기가 쉬운 그림은 뭐냐면, 쉽게 돌파를 하고 나서 쉽게 돌파를 했듯이 또 쉽게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보다 낮은 건 좀 어렵죠. 여기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데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높은 데서 지지를 하고, 또 쓰리바닥,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지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또 있어요. 물론 여기서 또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처럼 또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처럼 또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다가 무너져서 여기보다는 요 바로 위에 여기쯤 지지해서 또 돌파해서 그 다음 매물대를 돌파, 조정, 지지, 상승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무너져서 여기처럼 한 번 더 무너졌다가 여기까지 오면 문제가 되지만, 위에서 찌그덩 하면 이제 돌파할 확률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면 아마 이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 장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두 달 반? 요거? 한 두 달 반? 아니면 뭐 많게 보면 세 달까지? 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베스트인데, 그냥 솔직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제 약간 이제 좀 애매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한 두 달이 안 될 거예요. 올라가는 게 여기 한 두 달이 안 될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나 여기까지 가는 게 두 달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또 조정을 또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게 나는 싫어서, 물론 저는 스윙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스윙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무너져서 최대한 지지를 많이 하고, 돌파선을 돌파하기 좋은 그림으로 만들어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스윙을 들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하시겠죠. 저는 늘 이제 즐겁게 매매를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코스피는 지금 어쨌거나 120을 최악은 면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가다가 무너지는 거하고 아예 무너지는 거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최악으로 따지면 얘가 더 최악이죠. 사실은. 왜? 얘는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어쨌거나 시간 감각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A라는 라인과 B라는 라인이 있을 때, A 라인은 여기까지 가면 그나마 살만합니다. 근데 B라는 라인은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스타트입니다. 이게 스타트. 근데 얘는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꽃길만 있을 확률이 큰데, 얘는 여기서부터 꽃길만 있을 확률이 아니라 또 지지하고 물량받고 별생 쇼를 지랄하고 또 막 이래야 되니까, 차라리 최악의 경우를 따지면은
바로 무너지는 게 나중에 무너지는 것보다 바로 무너지는 게 나중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이게 낫게 하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여기 최하까지는 이 최하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바로 무너지는 거, 돌파도 못하고 바로 무너지는 일은 일단 없어졌습니다. 왜?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를 했는데 얘가 과연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요걸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 튀듯이 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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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렇게 돼서 한번 돌파를 해주면 여기서부터는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얘기했죠. 이제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뭐 스윙으로 제가 이제 종목도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꽃길이란다. 좀 부담을 덜 갖는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니까 지금 시드를 최대한 줄여서 예수금을 좀 확보를 하고 계셔라. 이제 너무 무리해서 어려운 장에 손익을 너무 많이 이제 수익을 내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손해를 많이 보시지 않게끔 나중에 예수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 시드를 좀 줄여서 하세요. 반이나 뭐 좋으면 반의 반까지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코스닥은 아직 코스피만큼 이제 120에 도달을 안 했어요. 그게 뭐 크게 의미 없죠.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음봉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좋은 거는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진 않아요. 음봉이 나올 망정 나쁘진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120을 닫거나 아니면 120과 이 봉이 1봉이 120을 닫거나 아니면 22평선이 120과 만난다고 이런 데서 만난다고 하면 그때 여기 결정이라든가 여기서 결정이라든가 하겠죠. 어쨌거나 봉이 닿으면은 뭔가 액션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고 얘가 돌파를 해서 지지를 하느냐, 돌파해서 조정을 하는 척 하면서 무너지느냐, 이제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지금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하냐, 또 돌파를 해주냐, 아니면 또 내려와서 다음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느냐, 이제 다음 돌파를 준비를 하느냐, 아예 돌파를 하느냐, 그냥 무너지느냐. 근데 그놈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죠. 코스피를 봐서는, 코스피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배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 코스피가 120을 코스피가 돌파를 해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일단 코스닥은 이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좀 느리긴 한데 코스닥이 오히려 더 빠를 겁니다. 무너지면 코스닥이 더 먼저 무너질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기준을 코스피로 둘 수는 없지만 여하튼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불상사를 가지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너무 얘기를 길게 한 거야. 왜 컴퓨터 벌써 느려졌지? 제가 오늘 사전 대화를 너무 많이 했나 봅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껐다 킬까? 잠깐만요. 뭐야? 물류조선. 등락상위 먼저 봐야죠. 등락상위를 먼저 보면 상한가가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왔네요. 보나마나 뱃살 와이너 플랜이 봐라. 근데 칠상 가게 생겼네요. 하여튼 차트를 한번 꺼봤다가 다시 열겠습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조금 그나마 빨라질 것 같네요. 잠깐만요. 자, 이제 오늘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등락상위를 보시면 맨 처음에 CCS 상을 갔습니다. 물량 받는 자리인데 언뜻 보면 물량 받는 자리죠. 여기 예비 상승 물량 받고 그 다음에 저 뒤에서 시팅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돌파, 조정, 지지, 상승. 그래서 여기서 정고점 앞에 정고점까지 갔다가 돌파를 하면 바로 무너진 거고요. 돌파를 할 듯 하다가 버티다가 무너지면 그것도 무너지는 거고, 정고점 있는 데까지 갔다가 안 무너지고 위에서 버티면 얘는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갈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물량 받는 자리에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단 상은 일찍 들어갔을지 몰라도 1시 넘어서 들어갔지만 여하튼 무너지고 그랬는데 여하튼 어설픈 게 하나 있긴 하지만 크게 이런 애들 기분 나쁜 애들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종가상인 거는 변함이 없죠. 36만 2천. 지금 당장은 20만.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았네요. 오늘 애들 중에서도 하나 뱃셀이었나? 이렇게 별로 없는데 연상간에도 있는데 요즘 연상 시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평소에 잘 안 받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물량을 많이 안 받고, 물량도 안 받고, 잔여 물량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 전날 상을 들어간 시간도 굉장히 늦었는데 연상을 가는 경우가 왜 자꾸 있냐? 요즘 시즌이 그런 시즌이라 그래요. 뭐 늘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연상도 잘 가고 3상 이상 가면 막 5상, 7상 가는 시즌이라 그렇습니다. 얘는 어쨌거나 공간적으로는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아니 최대한 보면 거긴데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0에서 12%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갭을 그 정도 뜬다. 바로 버리세요. 버리고 잔여 물량 한 3분의 1만 남겨놓고 그렇게 보세요. 코이즈 GCS 코이즈 얘는 뭐 바닥에 있는 애니까 아니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에 있는 애니까 120 밑에 꿈은 120 지하실에서 꿈은 요 지상까지 여기까지인데 30% 이상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25만 6천 시간 다닐까? 31만 그다음에 종가상 뭐 큰 의미 없죠. 뭐 근데 그래도 한 10% 정도는 보셔야겠죠. 예, 아쉬우니까 10% 정도는 보시겠죠. 여기 매물대 좀 있죠. 양봉머리 여기 좀 있죠. 그 정도 한 10에서 얘도 비슷하네요. 한 10에서 11%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아침에 그냥 연상이나 확 올라가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바닥부터 찌그덩 올라간다 이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물론 스탑로스는 항상 여기다 걸어 놓으시고 아니면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버리시던가. 얼마야? 이게 얼마죠? 1807원이 깨지면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120까지 이제 볼 것 같은데, 제 생각에 5%니까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에서 11%까지 본 건데, 갭을 그 정도 10에서 11% 떠버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애들은 하락하는 차트는 그냥 다 버리시는 게 좋아요. 3분의 2공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버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이노스메드 100만이 넘었네요. 시간 달까? 보고 25만 뭐 5분의 1로 확 줄었죠. 그럼 뭐 보나마나 그래도 강상이네요. 중간에 깨진 것도 없고 그죠? 강상이죠. 요런 거는 이제 조금 한번 노려볼 만하죠. 왜? 중간에 또 물량 받은 올라가면서도 물량 받았죠. 내려가면서도 물량 받았죠. 여기도 물량 받은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물량 받은 거 이상으로 한번 물량 받은 거 이상의 매물대 제일 강한 매물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요쯤 되는데 하필이면은 상한가 자리에요. 근데 상한가보다 조금 높은데 1%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좀 더 보수적으로 봐도 상자리보다는 좀 높아요. 그죠? 상자리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도 상자리보다는 높은데 여하튼 상한가를 연상을 갈 확률이 있습니다. 물량도 내려오면서 받고 올라가면서도 받고 그래 이제 뭐 할 짓 다 했는데 강상으로 간 데다가 잔여 물량도 왜 멈췄어? 강상 초강상인데다가 잔여 물량도 뭐 그럭저럭 뭐 2만 3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25만 6천. 근데 보통 한 100만 가까이는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예수금이 자꾸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금이 없는지는 몰라. 제가 이제 그쪽 무슨 증권거래소에 있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금액을 모르지만 체감상으로는 뭔가 증권에 들어있는 돈이 다 움직여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몸을 좀 사리고 있어요. 왠지는 이제 나중에 뭐 지금은 몰라요. 이제 지금은 추측성만 남발할 뿐이지. 얘도 언뜻 요 정도 1차 좀 장이 안 좋으니까 보수적으로 봅시다. 1차 9%, 2차 한 13, 1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시작하자마자 음봉이 딱 나오면 바로 버리신 겁니다. 종가를 깨도록 4,615원을 깨도록 버티는 거는 미라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UID 얘는 뭐야? UID 20만 안 깨졌나? 20만이면 이제 좀 약하긴 하겠네요. 13만 9천. 근데 나름 강상이에요. 그죠? 뭐 그 잔여 물량이 없는 것 치고는 강상입니다. 근데 중간에 물량을 받은 게 요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나름 곽철용 자리입니다. 그죠? 나름 정확하진 않지만 곽철용 자리예요. 저 앞에도 매물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매물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1차는 만약에 이 돌파선이 15%다. 그러면 이게 1차로 봐야 되는데 7%죠. 37%니까 오늘 보면 내일 보면 7%예요. 너무 낮죠? 강상인 것 치고는 너무 낮아요. 아무리 잔여 물량이 적다고 해도. 그럼 그 다음 매물대 뭐 한 치매 절반 이러면 되겠죠. 어디 치매 절반? 예, 여기 치매 절반. 거래량이 크니까 여기 치매 절반.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10% 괜찮죠? 10%면
그냥 1차 목표가를 10%로 잡는 겁니다. 2차 안 보여요. 일단 2차는 안 보여요. 없습니다. 2차는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2차 여기라고 여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때문에 여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내일 차라리 본 장에서, 내일 장에서 그냥 분봉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나아요. 오늘은 볼 수 있는 게 여기 영역이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내일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 정도, 일단 7% 너무 낮은데. 그죠? 근데 또 매물대가 여기 있긴 있어. 1차 한 6, 7%, 2차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분의 1을 여기서 버리든 여기서 버리든 그 여러분들 자유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려오면 얘기 끝난 거지.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지.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 장에서 분봉을 보시면서 이 20선을, 이 파란색 20선을 깨냐 안 깨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색깔이 다른 거로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선이 파란색이고 120선이 빨간색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하락하고 있던 차트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얘도 우여곡절,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은 애요. 하락하다가 정지됐다가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건데 보통 정지됐던 그 기간만큼 죽는 애들은 그냥 죽어요. 근데 살아나는 애들은 나중에 죽더라도 언제 살아났다가 죽는 애들은 어디까지는 가느냐? 대부분 여기까지는 갑니다. 근데 이미 갔죠. 이미 갔기 때문에 요번에 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여기로 안 잡는 거예요. 저걸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라. 근데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장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베셀 올라갔어요. 연상 올라갔는데 날라갔죠. 날라갔는데 베셀도 81만 4천. 근데 뭐 잔량 물량이 한 뭐 20만이나 될까? 아이 30만? 무한하게 30만이면 한번 바라볼 거 있죠. 이제 이게 상한가 락 걸리면서 상을 한번 갔고요. 락 걸리면서 점상으로 한번 들어갔고 연상이죠. 연상 갔으니까 요즘 유행이 뭐겠습니까? 예, 삼상이죠. 삼상 내일 60%, 59%에 60% 여기죠. 예, 딱 한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니까 여기인데 24, 5%인데 예, 24, 5%면은 당연히 상한가 후보죠. 내일 뭐 잔여물량이나 뭐 이런 걸 볼 거 없이 요새 3상, 5상 왜냐면 5상을 갈까봐 3상을 노려보라는 얘기예요. 5상까지 갈 때는 이렇게 3상을 딱 가면 그 다음번부터는 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즐겁단 말이에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점 하고 상한가 들어가 버려. 그럼 스탑로스 여기다 딱 걸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2, 3% 밑에다가 걸어놓고 그 다음날 5상째 또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점상으로 갈 확률이 커요. 그러면 그냥 5상 들어간 거예요. 3상을 잘 먹으면 5상을 잘 먹는 겁니다. 마음고생 안 하고. 제가 늘 얘기했죠. 즐거운 매매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이나 두 번째 상까지는 그렇게 크게 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표가 근처 가면 여기서 그냥 버리세요. 목표가 근처 가면 그냥 여기서 버리세요. 더군다나 연상짜리는 처음에 상 들어가시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웬만하면 들어가시지 마세요.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근데 3상부터는 노리는 겁니다. 왜? 5상을 쉽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다는 얘기는 다른 게 쉬운 게 아니라 마음고생을 덜 하고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 장에서 20선을 깨기 전까지 3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센 올라갈 만큼 올라갔죠.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종가상이에요. IT센 31만 뭐 갈 만큼 갔네요. 여기 물량 받는 데까지 여기까지 가봤자 뭐 여긴 것 같은데 갈 만큼 갔으니까 내일은 큰 욕심 내지 얘는 뭐 중간에 나왔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죠? 중간에 나왔어야 되는 분위기인데 요런 애들이 크게 한번 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일 이런 거는 이제 목표가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 그래도 8%야. 8, 9%까지 이제 보시고요. 그 대신에 분봉으로 20선을 깨면 나오시고요. 어쨌거나 이유가 어쨌든 간에 오늘 7,980원 7,980원을 깨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여기 7,980원에다 로스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는 1, 2% 밑에다 걸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아요. 여기서 너무 높으니까 1, 2% 낮게 할 필요도 없어. 이런 거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와이더 플랜이 얘기할 게 없죠. 그냥 제가 이거 뭐 연상 가나 봅니다. 3상 갈 수 있지만 3상 가면 5상 갈 거예요. 그 얘기만 했죠. 1, 2, 3, 4, 5 얘 이제 5상 가면은 이제 6상, 7상, 6상을 뭐 이렇게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라 내일 상을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이제는 얘는 뭐 1, 2, 3, 4, 5, 5상을 받았는데 6상을 가냐 7상 아니 뭐죠 5니까 6상을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이런 정도 되면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뭐 템버거를 가느냐 아니냐 이제 그런 개념의 문제거든요. 여기가 5 6 얘는 중간중간에 중간에 뭐 그냥 언뜻 느낌에 물량받은 거라고는 여기 보이고요. 여기 보이고 별로 안 보이죠. 햄버거를 논할 정도의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뭐 제가 보는 눈이 다가 아니니까요. 예, 요거는 차후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어요. 연상에서. 삼상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아시죠? 여러분들 뭐 제주 있으면 한번 들어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못 들어가요. 예. 그 정도 깡도 있어야 되고 또 아침에 시작했을 때 이미 그 물량이 없어서 매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찬스는 여기나 여기서만 이 당일날만 있는 거지 연상을 딱 간 상태에서는 3일째부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 있는 분들만 같이 그냥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소량으로 뭐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아셨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있겠는데, 뭐, 재미삼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와이더 플래닛까지 바꿨는데, 얘가, 인공지능, 와이더 플래닛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방송 시간에 제 중간에 잠깐 끊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크게 올라간 애들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늘 섹터를 좀 바꿨습니다. 여당, 야당주도 좀 넣어봤고, 아니, 넣어본 게 아니라 앞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안철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좀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섹터를 한번 넣어봤는데 아직은 뭐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물류주 중에서는 태웅이 조금 가는 듯 했는데 뭐 별거 아니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그린플러스가 지하실에서 물량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원건석이 지지를 했고요. 물량만 돼서 지지를 했고 아마 다시 얘는 한번 봐줘야 돼. 연속으로 한번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연속으로 한번 120 근처까지라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혹시나 해서 봤는데 HLB 글로벌은 침 길게 나와서 돌파를 했고요. 제가 이제 얘기했죠. 이 침이 길게 있을 때 마이너스에서 가면은 반 정도가 적당히 가는 거다.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지만 종가 비슷하게 가면은 반이나 꼭대기까지 간다. 만약 여기서 갭을 많이 떠서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무너질 때 어디서 무너지냐? 여기 머리에서 무너집니다. 요 높이에서 여기나 여기서 무너져요. 그럼 무너졌다가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이런 거는 이 꼭대기를 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런 꼴이죠. 이 꼭대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간 거죠. 저 뒤에 뭐 목표가가 있을 거예요. 매물대가 있을 거예요. 뭐 나름 눈에 띄는 건 없네요. 예. 여하튼 이제 그렇게 예전에 한번 이제 교육할 때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몇 분이나 그걸 기억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강주 중에서 그렇게 봤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하이드로 리튬이 꽤 많이 상승을 했네요. 물량 받으러 올라간 겁니다. 물량 받으러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39%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간 겁니다. 여기 위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근데 나름 알고 보면 여기도 보면 무슨 자리? 거기입니다. 예, 박주름 자리. 근데 약간 못 갔어. 보니까 약간 못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근처 가면 그냥 버리시라는 겁니다.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여기서 적당히 여기서 찌그덩 할 때 여기서 그냥 버리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더라도 요 정도에서 버리시면 요거 마음고생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끝까지 그냥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면 여기서 약간 못 미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후회가 물밀듯이 옵니다. 여기서라도 팔 걸. 괜히 여기까지 먹으려다가 내가 지금 이거를 당하고 있네.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근처까지 가면 웬만하면 그냥 버리세요. 해인은 120을 돌파를 하고 이제 내일 뭐 잘하면 여기까지 갈 확률이 크겠네요. 침해 절반까지 마이너스라도 이런 거는 침해 절반까지 갈 확률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제 하락하는 120이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확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나방 마냥 막 들어가시는 건 안 됩니다. 베셀이 상을 이렇게
뱃살이 상을 갔고요. 뭐 그 다음 상을 갈지 이건 내일 보고 결정할 일이고요.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잘 몰라요. 스맥이 이제 로봇 AI 드론 중에서 뱃살이 상을 갖고 얘가 스맥이 얘가 이대자인가? 아, 이거 하나가 더 있네요. 와이더 플래닛. 근데 이건 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 로봇 AI 드론 중에 있어요.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이슈가 지 나름대로 개별적인 이슈로 AI 로봇 드론에 관련된 이슈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종목만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이 얘가 대장주랍시고 이렇게 가더라도 얘네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첫날 막 쏠 때나 연상 부분까지는 쫓아갈지 몰라요. 첫날 연상까지는 갈지는 아이고 첫날 연상까지는 갈지 모르는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시오. 이거 틀려졌네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조금 여하튼 그렇고요. 와이더 플래닛인가 섹터의 어떤 대장으로서는 자격 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베셀, 그 다음에 스맥, 미래나노텍. 그런데 다 여기까지 좋죠. 스맥까지 좋은데 미래나노텍은 일단 지하실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신규주니까 뭐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양봉의 머리까지는 정확하게 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다 갔네요. 근데 얘는 목표가가 좀 약하네요. 이 봉 하나, 이거 봉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기에는 무리죠. 그래서 이 봉 자체가 개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신규주들은 좀 거래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는 다 물량만 받았네요. 하나솔루션 우선주인데 120에서 물량만 받았어요. 여기까지 물량 받았으니까 그 다음 번에 어디까지 갈까요? 그 다음 번엔 여기까지 가겠죠. 내일 당장 갈지는 모르고요. 내일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남이 지하실에서 물량받았고 EV 첨단 소재도 지하실에서 물량받았고 SDN도 지하실, 강원에너지도 지하실. 에너지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두세 달, 한 달 반 이후에는 뭔가 한 방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미약하게. 화학조 중에서는 하나솔루션이 우선주가 가서 그런지 이제 좀 같고요. EV 첨단 소재도 같고.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크게 간 건 없는데 디딤 ENF가 물량을 받았고 그린 플러스도 물량을 받고 장이 안 좋으면은 식료품 사료하고 조림비료 제지가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애들만 조금 몇 종목 갔네요. 조림비료 제지 농업은 간 애가 없네요. 에드 바이오텍 이것만 지지만 했고 별거 아니고요. 기계주 중에서는 심팩 이제 한번 봐줘야지 이런 건. 심팩이 마이너스 목표. 일단 120을 돌파한 걸로 만족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스맥도 아까 봤고요. 스맥도 괜찮고 헤인도 괜찮고. 일단 볼까? 아까 봤던 것 같긴 한데 아까 봤네요. 전기차 중에서는 베셀이 상을 갖고요. 대보 마그네틱이 지하실에서 물량받고 대원 화성은 이게 이제 나중에 물량을 받은 건가 털은 건가 결정이 어떤 모양 봐서는 물량을 받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에코캡도 물량을 받았네요. 두 개 합쳐서 봐서는 털은 것보다는 발돋움 판 위에서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물량을 받은 듯한 느낌이 커요. 시간 지나면 알 겁니다. 전기차 중에서도 스맥이 같고요. 격양산업이 120을 돌파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까지 확실하게 눈에 띄게 돌파했다는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전기차 중에서 신성 델타테크 요게 이거 나쁘지 않은데 요게 종배 스타일로 한번 괜찮지 않을까요? 0%네. 아쉽네요. 그 다음에 휴리메이텍 이런 건 지하실 깊은 건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저런 건 2차 전지 중에서는 에코 프로머티 신규주죠. 갔지만 왜 갔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냥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크게 상승을 한다면 혹시 겪었나? 아니면 종가가 좋은데 마이너스네요. 대보 마그네틱 아까 봤고요. 2차 전지까지 봤고 초전도체는 오늘 꽤 갔네요. 신성델타테크, 서남, 뭐 덕성, 모비스, 모비스가 또 우리가 뭐라 이거 삼상 갔죠. 원상, 투상, 서지상 갔는데 위에를 털어먹은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것 치고는 요거 먹자고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리진 않죠. 주포 입장에서 보면. 그 와중에 물량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물량 받은 게 앞에 거보다 물량을 더 높게 올라갔어요. 앞에보다 물량을 더 높게 올라갔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 행위가 이게 왜 이루어졌을까?
이만큼보다 더 올라가고 싶어서 아마 이 행위가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 기간이면요. 요거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제 느낌으로는 요거보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정고점 여기 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과연 갈 만큼 갔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가는 건 욕심입니다. 더 이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찌그덩찌그덩 되다가 한번 쏘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하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2, 3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비스라는 이 종목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급등해서 막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죠. 예. 올라가긴 이런 데서 보면 급등을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이 밑에 중단 하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지 이런 꼭대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여기서 지금 약간 그런 비슷한 걸 만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펼쳐서 보면 별거 아니고요. 이 삼상 간 것 때문에 좀 그런데 삼상도 여기도 그랬지만 여기도 좀 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모비스라는 종목 자체가 특성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남은 건 뭐만 남는다고 그랬죠? 이것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모비스라는 종목 자체가. 반도체 중에서 EV 첨단 소재랑 AP 시스템이 AP 시스템은 이제 고점의 모양이 정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거있는지 모르겠는데 무너지겠죠.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니면 치매 절반을 가려고 그러면 마이너스죠. 치매 절반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겁니다. 오키슨 전자는 뭔 바람이 불었는지 120을 딱 돌파하면서 그냥 무너져 버렸네요. 연상 29. 아니 얘가 내일 이런 애들이 이제 하루 쉬었다가 바로 상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0%네요. 이게 내일 한번 아닙니다. 네.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120 이렇게 깼다가 120 이렇게 깼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깼다가 120까지 갔으면 거의 다 간 거예요. 더 올라가봤자 뭐 여기까지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욕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갈 확률도 있긴 있네요. 보니까 욕심이지만 내볼 만한 욕심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베셀, 반도체 중에서 베셀, 그 다음에 리튬 포어스, 지하실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소록스 정도 지지만 했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도 지하실에서 노력은 했으나 120 터치도 못했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와이즈버즈 대놓고 올라왔네요. 내일은 뭐 무너지겠죠. 조정을 하고 튀어 올라갈 테니까. 근데 갭을 떴네요. 갭을 떴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있을 때 갭을 뜨면 그냥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거나 침을 조금 이렇게 줄 확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셔야 돼요. 이게 두 번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하루 쉰 다음에 그 다음날 지가 원래 쏠려고 했던 그 모양새대로 쓰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나는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발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이게 120이다 보니까 왜냐면 얘가 그렇게 장난질을 친 게 많이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가 있는데 높네요. 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또 높네. 아닙니다. 못 들은 걸 하시고요. A루트 상상 좋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니까 상식선으로는 이제 무너져야 맞는데 얘가 갭을 뜨면 또 골 때린 거죠. 마이너스긴 한데 오늘 0.35면은 내일 슈팅할 수도 있어요. 그 시작하자마자 슈팅할 수도 있습니다. 슈팅하면 한번 15에서 18% 그죠? 이건 신고가가 아니네요. 신고가는 아닌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15에서 18% 15 그러면 28% 25 28% 그러게 이제 신고가 보듯이 보면 되긴 하는데 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높아요. 저런 거 물리면 되게 피곤해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웨터브스 VR 게임 중에서는 뭐 덱스터, 손오공, 서울옥션, 갤럭시 하모니터리 뭐 잔잔한 애들, K옥션 이런 애들 같고요. 분위기가 좋게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다 분위기가 좋네요. 다 조정할 때가 됐어요. 메타버스 VR 게임은 다 조정할 때가 됐습니다. 내려올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번액트 신규주인데 그냥 물량을 받았지만 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통신 중에서는 SAT 번쩍 올라갔죠? 좋네요. 번쩍 올라갔어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평상시 갑자기 무리하게 갔을까요? 여기까지 간 건데 여기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 물량을 받으려고 이만큼을 간 건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다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든지 만약 최단 시간 간다면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요. 볼까요?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깊죠? 예, 다시 내려오겠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7%면은 그냥 내려오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아래 꼬리를 달고 여기까지 가든지 다시 올라가든지. 근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안 하시는 겁니다. 안 하시면 90점 이상은 되는 거예요. 휴대폰 통신 중에서 UID가 상을 갖고요. 나머지 HBN 디자인은 뭐 하락하는 120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파인 디지털도 얘는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뭐 뭔가를 하고 싶어서 지금 차트를 잘 만들고 있죠. 발도등판도 잘 만들고 있고 박초령 자리도 잘 만들고 있고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쏘기만 하면 되네요. 이제 쏘냐? 내일은 아니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메가이시스 인공호흡기 만드는 회사 지지만 했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SU 근데 들어갔네. 좀 들어갔는데 왜 장이 안 좋으려나? 월요일날 예스유홀딩스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 웰바이오텍도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 바이오가 간 놈들은 많이 갔는데 안 간 애들은 다 박살나 있네요. 탑코 미디어도 뭐 120을 돌파를 못했고요. 할래다 했다가 다시 내려갔고 유니온 커뮤니티는 이제는 얘가 저는 120을 꺾고 싶습니다. 120선을 꺾고 싶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꺾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카이노스 메드가 이제 상을 가는 바람에 에이루트하고 슈림 에이텍 얘는 볼 거 없고요. 얘는 좀 의미가 있죠. 얘는 좀 의미가 있는 자리죠. 여기까지 가기가 쉬워졌죠. 장이 막 팍팍 뭐 튀어 올라간 애들이 많고 막 그래야 방송도 재밌게 할 맛이 나는데 요즘은 애들이 약간 몸을 사리는 듯한 얘네 어디 다 갔나? 지금 날씨 뭐해서 스키 타라도 안 갔을 텐데 리튬 포어스는 지하실이니까 볼 거 없고 신신제약도 그냥 지지만 한 겁니다. 큐리언트가 위에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서는 웰바이오텍 아까 지하실 깊은 데서 봤고요. 예스 바이오 S 바이오 메딕스 얘들 일단 버리고요. 아니 한번 볼까? 컴퓨터 느려서 안 보려고 그랬더니 버리고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 중에서는 IT센이 상을 갖고요. 뭐? 아까 다 간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다 물량만 받았네. 엑스페릭스, 얘는 아직 120 여기까지 가진 않았네요. 얘는 아직 한 방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엑스페릭스, 대성창투, 메디슨, 얘는 물량을 굉장히 높게 받았네. CNT 바로 얘는 뭔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메이슨 캐피탈이 물량을 크게 받았네요. 여하튼 비트코인도 그냥 그렇고 핀테크도 이거 하나 엑스페릭스 하나고요. 그래피니트로 중에서는 UID 그냥 하나 솔루션 아까 봤고요. 해인도 받고 덕양산업도 받고 그죠? 섹터가 겹치는 게 있으니까 교육 출산 정책주 중에서 간 게 없어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강원에너지 요거 하나인데 120 밑에 지하실 의미가 없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게 없어요. 지하실은 중국주는 자이글 분위기 한동안 좋았는데 이제 박살나고 있네요. 분위기 한참 좋더니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0을 많이 깨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120선이 삐용 꼬부라지면서 돌파에도 무너져, 다도 무너져, 근처도 못 가고 무너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이제 이걸 한 2년 반, 3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운명이. 컴퍼니 K는 상을 갖다가 무너진 건가 보죠. 상을 갖다가 제대로 털었네요. 제대로 털었는데 제대로 털었으면 그냥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공중에 떠 있죠. 이런 건 이제 내일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재수 안 좋으면 여기,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갭 뜨는 봉의 매매라고 하는데 내일 결정하는 거긴 한데 마이너스가 깊을수록 좋아요. 왜? 먹을 게 더 많아지니까. 마이너스가 깊으면 양봉 전환 딱 됐을 때 잡는 건데 양봉 전환이 여기서 된 것보다 양봉 전환이 여기서 된 게 더 먹을 게 많거든요. 여기서 된 게 여기서 된 것보다 먹을 게 많죠. 단타로. 이게 더 먹을 게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깊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이걸 안 해요. 갭다운 목 매매를 안 하는데 먹으면 또 저게 오지게 먹거든요. 메이슨 캐피탈 일자리 중에서는 이렇게 컴퍼니 K가 깨졌고 메이슨 캐피탈 무너졌고요. 철도주 중에서는 CNT85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CNT85 뭐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종목입니다. 얘가 뭐 그냥 로또 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합니다. 저런 거는 안 하시면은 95점 되는 거예요. 한국 여행주 중에서는 아시안 아이디티가 얘가 왜 이럴까요? 왜 이러고 있을까? 상을 갔는데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여기서 계속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초롱자를 만들고 있는데 향후에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이재명 주도 제가 오래간만에 꺼냈어요. 꺼냈죠. 근데 뭐 별거 없죠. 코이즈 하나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낙연 주도 보면 별거 없죠. 별거 없고 안철수 별거 없고요. 네? 별거 없고 홍준표 중에서도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 관련주도 이렇게 있습니다. 유시민, 뭐 조국 그래서 이렇게 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당 관련주도 오세훈, 유승민 이렇게 있고 더 많았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예. 이 잔잔한 애들 뭐 몇 안 되는 거 뭐 박영선 같은 경우 뭐 IMBC 뭐 이런 거랑 뭐 두세 개 있는 것들은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걔네 눈 한번 가는 게 짜증나갖고 귀찮아서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오후 되니까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은 그냥 이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끔 이렇게 가다가 비슷하게 가거나 가다가 확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금요일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금요일 날은 오전만 그냥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일 오늘 밤부터 뭐 추워져서 금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부터 굉장히 뭐 한파 얘기가 자꾸 아까 뉴스 잠깐 뭐 운전하다 보니까 한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다들 요새 감기 독감이 아직도 유행이 안 끝난 것 같은데 코로나하고 독감이 뭐 A형 독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뭐 B형 독감 걸린 이제 식구도 하나 있는데 각 독감도 조심하시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뭐 종목을 되게 자세히 봐드리려고 했는데 별거 없네요. 역시 금요일 날은 좀 그렇습니다. 예. 월요일 날 활기찬 장을 기대해 보면서 주말 잘 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